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은요 2021년 경제전망 일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종종 2021년 경제 변화될 때도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것저것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2021년 세계 경제 전망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 차트는요 IMF에서 작성한 내용인데요, 2021년 주요 지역별 성장 경로 전망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팬데믹, 즉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2021년부터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는 성장 기조를 보일지를 설명해 놓은 것인데요. 이 차트를 보는 방법은 여기 100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2019년 4분기를 100으로 놨었을 때 그 뒤에 변화 추계를 보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2019년 4분기 때의 그걸 기준으로 했었을 때 코로나19가 한참 터진 언제까지? 2020년 4분기까지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구가해 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특히 2020년 2분기가 아주 극단적으로 음의 성장을 보인 한 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는 것은 2021년 바로 1, 4분기 이때부터인데요. 이때부터 어떤 나라는 드디어 양의 성장 국면으로 돌아섰지만 어떤 나라는 아직까지도 당분간 음의 성장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것 같다라는 걸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지금 2021년 1분기, 2분기까지 음의 성장을 보이느냐? 바로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흥국들이 음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건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신흥국들은 당연히 선진국에 비해서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나 극빈층들 또는 빈민층들에게 방역 체계를 원활하게 가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몇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지도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백신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고 있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선진국들이 먼저 백신에 대해서 수급을 받고 후진국, 다시 말하면 신흥국들은 아직 백신을 수급받지 못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회복하는 데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진국도 역시 일반적인 회복 국면은 오히려 더 느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백신을 나름대로 보급을 원활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 이렇게 더 음의 성장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경제 활동을 그만큼 원활하게 해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됐었을 때 그 데미지가 훨씬 큰 것이죠. 이런 신흥국들 중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집이 아직까지 자급자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외부로부터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들은 내가 다 생산하거나 조달하고 일부만 외부에서 조달하는 그런 경제 속에 아직 머물러 있는 나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가 셧다운 된다고 해서 큰 피해가 상대적으로 덜 유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선진국 경제가 아직까지 2021년 2분기까지도 역시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벌써 2020년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고요, 가장 견실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과정 속에서요, 이 점선들 같은 경우 선진국 팬데믹 이전 예상 경로는 원래 우리가 팬데믹, 즉 코로나19가 걸리지 않았다면 이런 성장을 구가했던 것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성장 추계가 아래로 꺾였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은혜색 점선들 역시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이 만약에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이런 성장 추계를 보였을 것을 지금 이렇게 크게 아래로 주저앉은 상태의 성장을 보이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원위치를 찾은 건 중국이에요.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게 IMF 이 보고서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IMF에서 2021년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를 세부적으로 집계한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지난 2020년 10월 달에도 내년도에 각 국가의 경제 전망은
2020년 경제 성장률은 어떨 것 같습니다라고 예측한 게 은혜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올 1월 달에 주요 국가의 경제 성장률은 어떨 것 같습니다라고 전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녹색 부분인데요. 어떻습니까? 올해 들어서 더 높이, 즉 올해 들어서 성장률이 더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고 수치를 긍정적으로 바꾼 나라들도 몇 개 있어요. 대표적으로 인도, 미국, 터키, 브라질, 일본, 멕시코, 호주, 한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올 초에 제시했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훨씬 더 개선된 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큰 변화가 없는데요. 자, 그런데 어떤 나라들이 있다? 오히려 이란이나 남아공이나 아르헨티나, 프랑스, 사우디, 독일,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상당 부분의 국가들은 오히려 작년 연말 즈음에 발표한 내용보다 올 초에 발표한 내용들이 더욱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아직 이들 국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완벽하게 되돌려 놓지는 못했다, 못할 것 같다라는 전망치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2020년 10월 대비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나라와 2020년 10월 대비 하향 조정한 나라를 보면 하향 조정한 나라들이 훨씬 더 많은 상태예요. 따라서 2021년에는 2020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적어도 국제적인 경제 상황에서는 아마 그게 그렇게 쉽게 나아진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이런 여타 국가들보다도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을 원활하게 가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 바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느 순간 되면 다시 100명, 200명 아래로 떨어져서 우리나라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저는 그런 믿음을 좀 가져보곤 있습니다만, 해외에서는 변이 바이러스 등 좀 더 전파력이 높은 신규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게 좀처럼 회복 국면으로 돌아서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죠. 자, 그런 다음에 다음 표도 한번 보시면요. 선진국 연도별 실질 GDP 예상 경로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을 100으로 놨었을 때 코로나19로 큰 충격을 받았던 2020년은 100보다 훨씬 수치가 아래로 떨어졌겠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10분의 1 정도가 줄어들어서 90, 스페인 같은 경우 10분의 1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서 88, 영국도 90, 프랑스도 91, 일본도 94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들 국가가 10만큼 더 주저앉았다는 건 대부분 이들 국가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1% 내외라는 걸 봤을 때 10년 전의 경제 상황으로 돌아간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은 가장 디펜스를 잘해서 한국은 100이었던 것을 기준으로 98.9해서 1.1 정도 떨어진 것으로 집계가 됐었죠. 그리고 2021년 들어서 한국 경제는 다시 옛날의 성장 추계를 계속 이어가서요. 물론 옛날보다 높을 것 같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102 정도를 찍어서 2% 가까운 2%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까지도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밖에 나머지 국가들은 역시 2021년에도 플러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는 게 IMF의 의견이고요. 그럼 2022년은 어떨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다소 일부 국가까지는 플러스로 돌아서는 국가가 조금 더 늘어나긴 하지만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아직까지도 음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선진국이 아니라 신흥국의 실질 GDP 예상 경로입니다. 2019년을 100으로 놨었을 때 2020년이 어떻게 되냐 하면 100보다 오히려 커서 다시 바로 경기가 반등했던 국가는 중국이나 터키는 바로 우리까지 아직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구가했었던 수준과 달리 바로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나머지는 마이너스로 크게 돌아선 상태고요. 그러나 2021년에 조금 더 플러스로 돌아설 나라들이 늘어났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까지가 증가했고요. 중간에 이란도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돼서는 오히려 선진국 숫자보다 더 많은 신흥국들이 오히려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게 바로 IMF의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선진국 경제는요, 당분간은 회복되기가 어려워 보인다는 게 국제기구의 의견이기도 하고요. 물론 저도 이런 국제기구의 의견에 거의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요, 팬데믹 발생 이전 추세 대비 GDP 손실분을 2020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머징 아시아 국가, 중국 제외고요. 그랬을 때 한 8% 정도 전체 캐파에서 8%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9,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6.2, 그 다음에 신흥국 전체를 따졌을 때는 마이너스 4.6, 세계 경제 전체를 따지면 마이너스 3.7, 그 다음에 선진국 경제라고 하면 마이너스 2.5, 이런 형태로 지금 새로이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상대적으로 2020년까지 돌아섰을 때는 미국 경제가 가장 원활하게 뭐랄까요, 회복돼서 GDP 손실분이 2020년이 됐었을 땐 중국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형태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제 2021년 경제 전망을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 참 좋을 텐데, 바로 뭐 하반기부터 경제 풀린다, 3, 4분기부터 경제 풀린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 좋았을 텐입니다만, 사실 좀 전까지 보셨던 그래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아직까지는 2021년에도 좀처럼 활로가 모색되기는 어려워 보이는구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송구하네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는 2021년 환율 추이는 어떻게 변화되고 2022년까지 이 환율의 변동폭은 또 어떻게 바뀌어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2021년 경제 전망 첫 시간 세계 경제 전망 성장률 변화 추이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